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건강하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는 좋은 물이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깨끗한 물이라야 한다.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깨끗한 물은 뭐냐? 오염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물. 옛날 같으면 이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주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주 오염물이었는데 요즘은 공해 때문에 공해 물질이 제일 큰 오염물입니다. 대기 속에 이제 뭐 각종 유독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이 공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올 때 빗물에 녹아서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면 땅속에 전부 이게 깔렸다. 그래 이게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맑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정수하는 수밖에 없다. 정수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맛있는 물이라 해야 됩니다. 물맛을 무엇으로 판단하시죠? 물맛을 아십니까? 물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맛있는 물을 마셔보기 전에는 물맛을 모릅니다. 물은 다 똑같은 줄 아십니다. 맛있는 물맛을 한번 보고 나면 아 이게 물맛이구나. 물맛을 결정하는 것은 미네랄입니다. 광물질. 원래 자연 상태의 물속에는 아주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물이 억셉니다. 비누가 잘 안 풀어지고 그 물에 손을 오래 담으면 손이 거칠어지고 경수라고 그러죠. 그걸 센물. 이게 미네랄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많이 들어서 그런데 물맛이 텁텁합니다. 별로 맛이 없죠. 미네랄이 적당하게 녹아있는 물이 맛있다는 거죠. 적당하게 녹아있는 물. 물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런 물들을 연수라고 그러죠. 단물, 센물, 단물, 부드러운 물입니다. 자연 상태의 물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맛을 보고 거기서 원하는 물을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수. 정유수 맛이 어땠죠? 어떻습니까? 선생님, 정유수 물은 맛이 어떻습니까? 어떻다고요? 눅눅하다고. 눅눅하다? 닝닝하다? 네, 닝닝하니 맛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정유수가 최고의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네랄이 제거된 물이 좋은 물이냐? 아닙니다. 우리 인체는 3대 영양소를 아무리 잘 흡수를 해도 그것을 연소시켜줄 보조물질이 없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른 솔가지가 잘 타죠. 잘 탄다 그래서 그걸 아궁이에 잔뜩 집어넣으면은 잔뜩 집어넣어서 물을 붙이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여백을 줘야 됩니다. 영양소도 몸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키워줄 수 있는 보조물질이 없으면 연소가 안 된다. 그 보조물질이 미네랄과 비타민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미량원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량원소의 종류가 가지수가 아주 많고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원소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뭐 현대의 첨단 분석과학을 가지고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분 같은 걸 성분 분석을 한다고 해서 다 알아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얘기한 것처럼 생명력은 음식을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임에도 과학적으로 생명력을 분석해내는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모르기 때문에 서양의 식품영양학이나 의학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원소들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것 외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자연물질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분석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것이 먹는 물이나 음식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몸속의 온갖 장기에 축적되어 있는 미네랄을 몸은 끄집어내서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게 오장육부에 축적된 게 빠져나오다 보면 나중에 부족한 상태에 걸리고 이상한 병이 오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현명한 의사는 병원에 가면 환자의 상태를 보면은 무슨 물을 먹습니까? 하고 대부분에 물어봅니다. 현명한 의사는. 그런 의사는 아주 드뭅니다. 좋은 물 세 번째 조건은 약알칼리 물이라 해야 된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노화는 산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산화라고 하는 산성화, 줄여서 산화인데 산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쇠에 녹이 쓰는 거잖아요. 쇠가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죠. 녹이 슬면 쇠는 힘을 점점 잃고 나중에 부서져 버리죠.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 노화 과정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산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왜 산화되느냐? 산화를 촉진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급격하게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그 몸의 체액의 산도가 높아진답니다. pH를 측정해 보면 pH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알칼리 물을 먹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네요. 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1분 안에 피에 도달하고 10분 안에 뇌에 도달하고 20분 안에 중요한 장기에 도달하고 30분 안에 전 세포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몸에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이 또 있느냐. 그 몸을 가장 빨리 알칼리 상태로 만들려면 물이 최고다. 약알칼리 물을 먹어요. 제가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신비효소를 많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이거 긴팔 입고 다니는 이유도 제가 뭐 반바지가 없어서 박 감독처럼 저렇게 안 입고 다니겠어요. 더운 줄 몰라서만 안 입고 다니겠어요. 근데 생수를 먹을 때는 그 냉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타협적인 방안은 무조건 차게 만든 물을 먹으시면 안 되는, 그건 틀림없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은 찬물. 또 정수기도 냉온수가 같이 나오는 물은 냉수 쪽은 굉장히 차거든요. 그걸 바로 먹는 건 좋지 않다. 그건 뭐 내가 100%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 물을 상온에다 넣고, 보통 물은 10도 내지 15도 정도 되는데, 한 15도 정도 상태에서 그냥 상온에다 놔뒀다가 먹는 거. 그 물이 좋겠느냐. 그렇게 먹는 게 원한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몸이 이미 냉한 사람은 차라리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몸에 냉기를 빼놔야 됩니다. 몸에 냉기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식도 따뜻한 물로 단식을 하시고 몸에 냉기를 제거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생수를 드시라. 생수라는 게 아주 찬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 이론에 의하면 물이 찰수록 육각수 구조를 이룬다. 물 구조가 단단해지고 좋다는 이론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각수를 우선시할 것이 아니고 냉기를 두렵게 여기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싶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몸이 또 찬 사람들은 뭐 그냥 상온에 넣은 물도 먹어보면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데 입에다 약간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